이림을 맞이하러 가기 한참 전 이고는 새해 신년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루나의 신원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경찰서로 찾아가게 되고 어느 한 경찰에게 루나가 며칠 전 출소하였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하지만 출소한 이유를 듣고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한부 판정을 받아 조기 출소했다는 것 때문이었죠. 그 말을 들은 이고는 잠깐 망설이다 직접 만나게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며 이림의 역무를 도운 부대찌개 사장의 신상이 적혀있는 쪽지를 건네주게 되고 그 사장의 신원을 조회한 경찰에게 이 남자는 수배 중에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같은 얼굴을 한 자들이 같은 얼굴을 한 자의 삶을 훔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이고는 시간이 멈추는 현상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림을 맞이해주러 허겁지겁 대나무 숲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경비를 서고 있던 부하에게 17일 동안 교대 근무 중 개미 한 마리도 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 말을 들은 이고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그때 이림과 자신의 차원의 문이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 신의 한복판으로 향하게 된 것이었고 거기서 이림과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얼마 후 이곤의 모든 경호원들이 도착하여 이림과 대치하게 됩니다. 하나, 인질로 잡혀있는 시민들을 보게 되어 시민들의 안전이 먼저라고 얘기하면서 잠깐 한눈을 팔게 되고 이림의 부하 중 한 명이 그 틈을 타 이곤을 저격하게 되죠. 그러나 이곤 대신 은섭이 총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림은 너는 날 절대 잡을 수 없어 라는 표정으로 그 자리를 뜨게 되고 이곤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뜨는 이림을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되죠. 한편 태을은 잠복 끝에 포장마차 앞에서 신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신재를 설득하기 위해 철물점 주인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얘기와 철물점 살인사건과 아파트 살인사건에 공통된 진술이 있다고 얘기하며 두 명 다 핸드폰을 2개씩 가지고 다녔다는 것과 그 이유는 얼굴이 같은 사람들이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미 양쪽에 오가는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증거를 대도 믿지 않을 게 분명하니 보고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며 도와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재는 그건 망상이라며 그 자리를 뜨게 되고 태을은 신재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죠. 며칠 후 연차가 끝난 신재는 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태을에게 같이 갈 곳이 있다고 얘기하게 되죠. 그곳은 바로 이곤의 어렸을 적 모습과 똑같이 생긴 아이의 납골당이었습니다. 신재가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이 아이가 자신이 어렸을 적 보았던 이곤과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와 자신 또한 대한제국에서 어렸을 적에 넘어왔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 말을 들은 태을은 잠시 충격에 휩싸이지만 신재가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대한제국에서 넘어왔다는 사실을 그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고 힘들게 지냈을 생각에 그냥 말없이 안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태을과 신재 그리고 은섭 대신 대한민국에 남은 조영은 이곤이 지내는 호텔방에서 이림과 연관이 있는 사건들을 파헤치기 시작하게 되죠. 그 시각 총에 맞은 은섭은 다행히도 생명이 지장이 없는 상태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실에서는 이림을 보았다는 목격담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림이 살아있는 일은 절대 없다고 종지부를 찍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림을 목격했다는 말이 당연히 구총리한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목격담만 있고 증거랄 건 아직 없어서 그냥 음모론 같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분명 이림을 본 사람들도 많고 그 상황을 촬영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목격담만 있고 증거가 없는 이유는 은섭이 총에 맞아 쓰러지고 이림이 그 자리를 뜰 때 이곤이 부하에게 현장 관련 영상이 올라오는 것을 전부 막아라는 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 구총리는 며칠 전 엄마가 이림에 대해 얘기했던 것을 떠올리게 되고 분명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죠.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전 남편을 또 찾아가서 현장 관련 동영상을 찾아주면 출소일이 더 빨라질 거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편 이곤을 마주하고 온 이림은 부영군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반지를 찾아가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부영군에게 그 반지는 황제만 낄 수 있다는 얘기와 우리는 그걸 탐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되어 부영군의 목을 조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황제가 될 사람은 자신이었다는 말을 시작으로 이곤 또한 목을 졸라 죽여 만파식적을 빼앗을 거다. 그리고 온전한 만파식적이 얼마나 많은 차원의 문을 열지 궁금하지 않냐는 말을 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곤의 만파식적을 얻으려면 이곤이 절망하고 무너져야 하는데 라고 말끝을 흐리면서 부영군을 그대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찾으러 왔던 반지를 부영군 손에 끼운 채 그 자리를 뜨게 되죠. 그렇게 얼마 후 이곤은 비서에게 부영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상했던 대로 자신보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곤. 그리고 일부러 이곤의 주변 사람들의 숨통을 쪼이며 이곤을 위협하고 있는 이림. 이 둘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끝날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